뭐냐면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안 알려줘서 못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희낙낙하면서 음반도 취입했다고 그러고. 그 용서가 안 된다. 그 피해자들을 더 상책이 더 긁어내는 거죠, 그거.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고 김창민 감독님 사건, 김창민 감독님의 아버님의 목소리입니다.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번 방송 때도 아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법을 믿으셨다고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했죠. 제가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버님께서는요, 수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경찰을, 검찰을, 법을 믿으셨습니다. 근데 그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구속영장 다 반려됐고요. 그리고 한 명만 넘어갔고요. 이상하게 꼬여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픈 일을 세상에 직접 아들의 일을 꺼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들이 다르게 흘러가죠. 여러분은 지금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까지 그 내용이 합쳐지면요, 만약 아버님께서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상해치사 1명 혹은 2명 될까? 소리 소문 없이 끝났을 겁니다. 옆에서 방조했던 애들까지도요, 그냥 조용히 아무런 혐의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해주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나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그제서야 보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진 안 보였는데 이젠 보이네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번에 한 번 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이었죠. 갑자기 한 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가 떴죠.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분통이 터지셨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아버님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보시고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왜? 어째서 유가족에게 또다시 이런 상처를 주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다시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해자, 이 누구냐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주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폭행을 했던 사람, 영상 속 화면에서 하얀색의 약간 무슨 이상한 검은색 줄무늬 같은 글자가 적혀있는 옷을 입고 있는 폭행 가해자입니다. 폭행 가해자 이모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 라고 하며 갑자기 황당합니다. 저도 황당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아니,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짓거렸을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파트를 2가지로 나눴는데 하나하나 요목조목 반박 좀 해보겠습니다.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서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자신의 신문, 조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거다.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언론을 통해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된 점도 거듭 죄송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겠다. 라는 말이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와, 황당합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이씨 당신이요, 합의하고 싶다고 했죠. 알아요, 저도. 당신 이 이야기 나 왜 하는지 알아요. 신문조서 보면 있다고요? 있겠죠. 신문조서니까. 신문조서 다음에 뭐 있었죠? 이씨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거 방송 보고 있으면? 구속심사 있었죠. 당신 구속심사 때 뭐라고 했어요? 구속심사 때 얘네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합의하겠다. 즉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터지니까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피해자 위로 꼭 할게요. 뭐 피하려고요? 구속 피하려고요. 네.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죠? 구속영장 기각됐죠. 안 들어갔죠. 그럼 그 이후에 뭐 해야 돼요? 연락을 줘야죠. 준 적 없는데? 당신 변호사 통해 연락해도 되잖아. 변호사 통해 연락해도 돼요. 왜 이거를 갑자기 수사기관 탓으로 돌릴까요? 자기는 얘기한 거 인정이요. 했을 거야 당신. 왜? 경찰서에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구속 피해야 되니까. 구속심사에서도 알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 그 이유요. 너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네 행동이요. 네 주먹 녹슬지 않았다며. 감옥 가는 거 걱정된다며. 남 또 팰까봐 그 안에서. 와, 너무나도요. 적극적이면서 너무나도 악의적인 변명을 합니다. 네가 진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전에 했지.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시 피해자 측에서 의사 거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 아버님하고 통화하고 다 확인했는데요. 아무런 전달을 받으신 게 없어요.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합의하겠다고. 위로도 하겠다며. 왜 이런 말 하지? 어떤 시도를 했는데요? 뭘 해봤는데요? 아, 갑작스럽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요? 이거?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이 사건 막 보도하고 했던, 유가족과 함께 했던 언론사들 몇 개 있어요.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왜 거기서 연락하니까 피해자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거 얘기하니까 왜 당신 거절했어요? 그러다 뜬금없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언론사한테 왜 가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신기한데요. 유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얘기를 갔는데 전부 다 피하고 거절하고 아닌 곳만 골라나간 건 이거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제3자인 제가 봐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로 사죄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답니다. 예.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다. 상당 부분 많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검찰 조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정말 당신 입에서 나온 말 맞아요? 되게 매끄럽게 정리된 것 같은데. 기자님, 어떤 기자님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기자님 정리하신 거죠? 얘가 정말 이런 워딩으로 말을 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언론의 글로 많이 바꾸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물론 뭐 가해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하셔야 되니까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행하고 주변에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행동들은 뭔가요? 그뿐만이 아니죠. 해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얘 이 얘기 왜 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뭔가 상당 부분 많은 게 잘못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유가족들이 아프시니 입을 닫겠다. 야, 너 뭐 되냐? 아, 너 뭐 얘기하려는지 알아. 이거 거론 안 하고 뭐 조사나 재판에서 이제 뭐 올바른 진실이 나올 거니까 국민 여러분 기다려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뭐 대국민 선언하는 거니 뭐니? 국민 여러분들이 좋아요. 얘가 뭔 생각을 할까? 나 알아요. 너 지금 쌍방 주장하고 싶은 거지? 이게 꼭 폭력 전과 많은 애들 이 짓거리 많이 하더라고요. 쌍방 주장하고 싶은 거. 좋아요. 제가 오늘 일단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었고 일부 내용들도 더 공개할 생각입니다. 쌍방. 오케이. 너가 진짜 이 영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정말 그 얘기가 나오는지 진짜 궁금한데 한번 가보자. 정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행을 가했고요. 집단 폭행을 가하고 그 이후 골목길로 사각지대로 끌고 가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끌고 가서는 CCTV가 없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죠. 저도 그걸 찾고 있었고요. 그런데 촬영하는 오늘 날짜 그 영상 경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게 알려집니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있다고? 있었다고? 유가족분들 모르신 거예요. 아, 그게 확보가 돼 있었구나. 그럼 경찰은 그걸 미리 봤었구나. 물론 경찰이 전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그럼 경찰도 오늘 언론 나온 걸 다 미리 봤단 얘기네요. 거기까지는 이해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영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영장이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이 CCTV 본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장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가해자, 요 하얀 옷, 얘가 아까 나온 인터뷰하는 걔입니다. 얘가 주먹으로 머리를 3번 때렸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중상해 혐의. 2025년 10월 20일 이 사건이 새벽에 발생했죠. 22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죠. 다음날 23일날. 진짜 빠르죠. CCTV 본 거 맞을까? 정말 간단하게 썼어요. 분명히 주먹을 머리 부위 3차례 때렸다. 중상해. 영장 기각나죠. 당연히 기각나죠. 예? 와. 아니 CCTV 다 본 거 맞나요? 안 본 거 같은데? 안 본 거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공범 있죠? 검은색 옷. 뭐 우리한테 뭐 임모 씨, 헬스 트레이너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임모 씨 있죠. 오늘 또 나옵니다. 임모 씨는요. 공범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찰 영장 청구를 했는데 당연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염려가 없다라고 기각시켜버립니다. 머리 3대 쳤다고 그냥 그렇게 적어버렸으니 좀 황당하죠. 결국 보완 수사를 검찰은 요구를 하게 됐고 유가족의 요청입니다. 유가족분들이 다 CCTV 다 확인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하고 나서야 경찰은 그제서야 한 명 더 입건시킵니다. 누구요? 임씨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때 임씨는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임씨, 저는 범행을 말리려고 했어요. 개소리가 앉아있네. 너 이따 CCTV 보자. 근데 범죄자 새끼들은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야. 자, 이렇게요. 결국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전부 다 반려됩니다. 기각되죠. 자, 그런데 나중입니다. 5달 뒤에 영장 청구된 내용에서는 내용이 바뀝니다. 즉 경찰은 이걸 알고 있었단 얘기죠. 자, 이제부터 영장 청구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씨가 앉아있는 감독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공격, 쓰러지자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회 밟거나 걷어찼다. 목격자 진술로는 사커킥을 같은 걸 날렸다. 뭐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엔. 그리고 CCTV상 있다고요. CCTV가 그 사각지대에 누워있는 고인의 몸을 10초 이상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이 있다. 3대 때렸다고요? 이거 왜 축소해서 넘겼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CCTV 안 봤거나 대충 썼거나. 자,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각됩니다.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이 씨가요. 전과가 한 6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동 감금 혐의, 폭력 사건 2번, 전과가 꽤 있더라고요. 와, 임씨요. 와, 전과 셉니다. 얘도 폭력 전과 꽤 있더라고요. 야, 역시 전과자네요. 왜 저러나 했더니. 자, 하지만 또다시 주거가 일정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문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를 폭력적인 행위로 해결하거나 폭력을 힘으로 내세워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전 되게 미개하다라고 느껴져요. 2026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인 같지가 않아요. 무슨 원시시대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해 보이거든요. 자신의 힘을 그런 식으로 과시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걸 보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지? 얘들끼리 처음에는 이 씨가 들어갔고 임 씨가 참고인이었죠. 둘이 말 맞췄잖아요. 충분히 시간 줬고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증거인멸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네요. 거기다 하나 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임 씨, 백초크를 걸고 그리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임 씨의 전과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요. 임 씨는 이미 폭력 전과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었어요. 즉 굉장히 자주 이런 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은 1심 판결문이고요.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까지 갔는지는 아직 체크는 못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가 2024년 7월 10일이라고 적혀있죠. 죄명은 특수상해, 상해 2개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날 인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요. 피해자의 친구야 시비가 붙던 도중 말리니까 어린 새끼가라고 얘기하면 멱살 잡고 이번 사건에서 멱살 잘 잡던데 너 그거 버릇인갑다야. 그러더니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에 때렸다 라고 해서 상해죄. 두 번째, 특수상해죄는요. 수에 때렸다 라고 되어 있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난간에 내리 찍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넘어뜨린 뒤 거기에 있는 위험한 물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근데 형량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됐죠. 왜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고요. 뭐 지인관계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합의를 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얘는 근데 이 집행을 2년간 유예해주겠다. 2년 동안 사고치지 말아라잉.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행유예 2년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이 사건의 재판이 완벽히 끝났을 때, 판결 선고가 끝났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1심 판결이라고 했죠. 1심 판결 다음에 2심 판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24년 7월보다는 더 뒤죠. 날짜는 더 뒤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거라고 해봐야 24년 7월이죠. 집행유예 몇 년이요? 2년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6년 4월 10일입니다. 얘 지금 무슨 기간이죠?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얘 집유 기간이에요. 범행을 저지른 건 작년이죠. 집유입니다. 특수상해, 상해죄를 저지른 애가 또다시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구속이요. 저 이거 주변에 그 많은 변호사님들께 다 여쭤봤습니다. 전화 다 돌려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구속 안 되나요? 구속이지.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구속이지. 아이, 그거 뭐 똑같은 범행이에요? 예. 특수상해 상해죄였는데 이번에는 상해치사요. 구속이지. 그럼 무조건 구속이지. 근데 왜 이게 구속이 안 됐을까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군가가 일단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게 우리 그런 상상할 수 있죠. 뭐 돈 먹은 거 아니냐, 유착관계 있는 거냐. 그건 조사해서 증거 나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일은요. 분명히 첫 번째, 경찰이 영장 청구를 잘못했다. 영장 신청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 영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검찰이 검토를 대충 했거나, 세 번째, 판사가 대충 읽었거나,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가 뭘 잘못 판단했다 라고밖에 안 보여진다는 게 공통적 의견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잘못 썼던가, 검토하는 사람, 청구하는 검찰이 잘못했던가, 아니면 판사가 대충 봤던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조사해야죠. 확인해 봐야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살다 집유기간에 똑같은 동종범죄, 더 끔찍한 범행이죠. 이건 치사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이거 치사 아님을 얘기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나와 있는 거는 치사였죠. 들어간 내용은. 그런데 범죄가 발전을 했는데 와,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불구속으로 그냥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 이 사건, 아버님의 용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 다 어떻게 됐죠? 유가족한테 얘기 안 해준다고요. 다 묻힌다고요. 싹 묻히고요. 뭘로요? 상해치사로요. 경찰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대 때렸다고요. 경찰이 처음에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세대 때렸다고. 그러다가 유가족이 얘기하니까 보안 수사 해가지고 10대. 얼굴 10번 쓰러졌는데 발과 해가지고 또 10번. 이게 뭐예요? 저 이게 안 믿겨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지금 상해치사였죠. 저도 전 방송까지 상해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전 영상에 보면 그 주변에 범행을 돕는 방조범들이 있었죠. 걔네도 공범이다.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걔네들도 다 입건시켜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딱 찍었죠, 몇 명. 2명 더 찍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상해치사요. 그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 골목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제보를 받겠다라고 해서 제보도 받고 확인하고 있다가 오늘 경찰의 영장 청구 내용 바뀐 걸 보고 기겁한 겁니다. 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골목길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폭행을 가했죠. 얼굴 부분 집중적으로.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대상으로 뭐 했다고요? 일명 사커킥이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10회 정도 공격을 가했다. 쓰러져 있는 사람 몸을 짓눌렀다. 우리 이거 방금 봤죠? 경찰 조서에 있는 겁니다. 경찰 영장 청구 내용에 있죠. 저희 이런 사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거 저희한테 들어오기 전 1심 끝나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함께하고 목격자분 찾아서 죄명 바꿨죠. 처음에 살인 미수라고 해서 1심이 징역 12년 나왔습니다. 그거 살인 미수였거든요. 그 사건. 왜냐면 피해자분이 정말 다행히 기적적으로 생존하셨죠. 살인으로 봤습니다. 살인 미수건. 왜?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또다시 머리를 공격해서 그걸 살인 미수로 봤죠. 그쵸? 이전까지 상해치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서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모두 다요. 근데 경찰은 알고 있었죠. 쓰러진 사람 공격했다고. 사커킥을 했다고. 멀리 가지 않을게요. 이 사건 혹시 아시나요? 저희 지금 비슷한 판례들 전부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판례들 전부 다 아버님께 전달해드리기로 오늘 통화에서도 약속드렸습니다. 왜요? 이건 살인이죠. 이 사건이 뭐였냐면 2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50대 남성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그 여자장실에 들어갔다가 여기 왜 들어와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가 잘못한 거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따라 들어가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그분이 정말 뭐 다행히도 생존하셨습니다. 대신에 정말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외상성 뇌출혈하고 기억상실 증상과 때문에 이제 병원 치료까지 받으신 부분인데 이 사건 뭐 됐는지 아십니까? 살인 미수요. 살인 미수건으로요. 이 사건 1심에서 구형량 20년이었습니다. 근데 선고가 징역 12년 나왔거든요. 살인 미수입니다. 미수요. 정말 다행히 생존하셨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 부분을 공격한다. 살인죄입니다. 왜? 미필적 고의로 머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동안의 모든 법원 판례가 늘 그래왔어요. 우린 과거부터 늘 봐왔거든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쓰러진 사람을 또다시 공격하는 거. 이거 살인으로 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 사건 그냥 하다가 뭐 3번 때렸다 아니에요. 얼굴 부위 때리고 쓰러진 분을 또다시 공격을 했죠. 쓰러져 있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입니다. 이 사건 그럼 뭐죠? 살인이죠. 상해치사? 아니요. 살인죄죠. 이제 경찰이 영장 청구했던 그 내용만 봐도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다 살인죄로 기소됐었어요. 근데 왜 그거 상해치사로 하셨어요? 살인죄로 해야죠.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죄를 깎으세요? 그럼 그동안 살인미수건, 살인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형 징역 12년 받고 20몇 년 받고 들어간 애들은 뭐야?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법은 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건, 이것도 부산에서 발생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직 축구선수였던 사람인데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서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축구공 차듯이 사커킥을 날려서 상해를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살인 미수입니다. 왜요? 쓰러진 피해자를요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살인 미수죠. 근데 이 사건은 징역 형량 자체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강도 살인이어가지고요. 강도 살인 미수건이라 형량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저는 진짜 경찰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요. 머리 부분을 3대 정도 뭐 공격을 했다. 그럼 상해치사? 뭐 그럴 수 있죠. 애매하지만. 뭐지? 근데 10회 공격하고 쓰러진 사람을 발로 얼굴 머리 부위를 집중 공격을 또 했는데 이걸 상해치사라고 본다고요?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리적으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또 한 번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건 아버님이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묻힌 거예요. 이거 다 묻힌 겁니다. 2번째 영장 청구? 그런 거 없죠. 이거 다 묻힌 거예요. 상해치사였고요. 머리 3번만 때린 거고요. 중상해 혐의요. 이게 맞습니까? 자,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경찰이 얘기한 영장 청구 내용대로라면 그동안의 판례에 빗대어 얘기했을 때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판례에 빗대면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살인 미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망하셨잖아요. 그럼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니들 말리려고 했다고? 말리려고 했다? 자, 그날 얘기입니다. 이날은요, 고인께서는 별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캠프를 앞두고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함께 돈가스를 드시러 갔다가 너무 소란스럽게 하길래 그거에 대해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하면서 말 그대로 시비가 붙게 된 겁니다. 시비가 붙은 거죠. 자,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요, 고인과 가해자들 걔네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스타트거든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기서 검은 옷 위에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옷, 줄무늬 때문에 모자이크라서 저렇게 보이죠. 저기에 딱 보시면 뭐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제가 이씨 당신 동의하면 모자이크 풀고 할게. 이씨, 임씨, 그리고 저기 또 하나 파란 줄무늬,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있죠. 저분은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끝까지 말리십니다. 몸 날려서 말리시는 분이에요. 하얀색 후드티분은. 그래서 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셋, 뭐 한 명 뭐 필요 없어요. 너희 둘 나 동의 좀 해줘라. 진짜 나 너희 얼굴 까도 된다고 나 동의 좀 해줘. 나 저거 까게. 너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하자. 역겹던데 난. 너 비아냥거리고 있었잖아.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지? 아니라고 해. 그리고 이 장면을 밖에서 실실 쪼개며 웃고 쳐다보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살인 방조범 조씨입니다. 저번에는 상해치사 방조라고 했죠? 아니요, 이제 살인이니까 살인 방조죠. 조씨입니다. 얘가 조씨예요. 자,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면 비아냥거립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트러블은 더 강해지죠.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예, 비아냥거렸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백초크를 가합니다. 누가? 임씨가. 이거 팩트잖아, 니들. 왜 이거 쌍방이라고 할 거야? 뭐 해보시던가. 니들 이때 웃고 있었지. 특히 조씨 너, 이씨 너 다 웃고 있었잖아. 아니라고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막 사람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사람 비하하고 그러면서 너 그러고 있었잖아. 이때 아버지요, 고인께서는 아들과 함께 식사 자리였었어요. 너 진짜 그 밖에서 얘기한 거 나한테 동의 좀 해줘라. 나 진짜 네 그 얼굴 좀 까고 싶어서 그래. 너 그 얼굴 되게 역겨워. 아니? 네 그 표정과 말도 뭐 동의 안 하겠지만 어쨌든 자, 이 안에서요, 감독님이 잠시 쓰러지십니다. 정신을 차리자 바깥으로 다 같이 나갑니다. 이 장면은 제가 폭행의 직접적인 장면은 잘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전 여기가 되게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면서 이 씨가 감독님 어깨에 손을 올리죠. 괜찮으세요? 이러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 왜 제지할까? 끝까지 몸 날려가지고 막으셨던 이 하얀색 후드티 분, 이분이 널 제지하던데 하지 말라고? 아, 너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거 한 거 아니야. 너 시비 거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막는 거지. 네가 가서 사과하고 괜찮으세요 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하겠니?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요, 백초크 걸었던 임씨도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고인께서는 갑자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손을 드십니다. 그만하라고요. 안 하겠다고요. 멈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임씨가 팍 잡아 끕니다. 야, 너 전과랑 똑같다. 범행수법이 늘 똑같네. 폭행 장면은 잘라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두 손을 계속 들고 있었던 고인을요, 저렇게 갑자기 집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장면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색 후드티 분이 중간에 끼어서 다 막으려 그래요. 누구? 이씨, 임씨가 하는 거 질질 끌고 가고 때리려고 하니까 막거든요. 막아요. 예, 그분 그냥 막으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두 명 살인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 안 끝났습니다. 살인 방조 혐의 2명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니들 방조야. 첫 번째, 너 폭행가 하니까 말리는 여성분 너 잡아 끌었지.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 골목길로 같이 갔지.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이 일을 무리해서 나이가 제일 많던데. 나 당신 이름 공개하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당신 살인 방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살인 방조. 조씨 당신. 당당하게 언론에 나왔더라. 여자분 잡아서 끌죠. 말리지 말라고. 그 뒤에 뭐 하죠? 중간에 말리던 사람 잡아 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 같이? 골목길로 갑니다. 골목길이 어떤 일 벌어지죠? 경찰은 알고 있죠. 폭행가합니다. 그 위에 어떤 일 발생되죠? 신고하려는 사람 전화기 뺐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4명 중에 하나겠죠. 살인 혐의라고 생각하는 둘, 살인 방조 혐의라고 생각하는 둘, 이 4명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 처음부터 계속 비아냥거렸잖아. 뭐? 내가 이게 제일 어이없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했다. 해야 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와, 저 진짜 뇌가 꼬이는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너 어떻게 언론에서 저런 말을 하냐? 이게 뉴시스 기자님, 이거 진짜 유가족한테 상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말을 그냥 하도록 냅뒀다고요? 안 보셨나요? 혹은 아버님과 연락이 제대로 안 되셨거나 자료를 제대로 못 보셨나요? 그럼 내가 본 그 영상이랑 다 봤을 텐데, 얘 막 비아냥거리면서 고인 막 그렇게 하는 거 봤을 텐데, 거기에 뭐라고요?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할까요? 그러더니 가해자가 나와서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걸 유가족분들이 보게 됩니다. 저 주장을 그대로 송출하고 나에 다 모두가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저 거짓말 지금 저처럼 반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욕먹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저 오늘 원래 이 방송 계획 없었어요. 요청 들어와서 한 거예요. 이런 방송 저 원치 않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걸 방송을 다시 찍으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끝에 그 내용이었었어요. 이건 살인죄다. 이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네가 떠든 얘기의 그 거짓말들, 그거를 해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싫어요. 너무 형편없이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거짓말하고 어떤 말로 고인을 능멸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모든 내용은 네가 말한 대로 법 앞에서 재판에서 판결 날 거니까. 근데 어떻게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냐고. 상당 부분 많은 게 잘못 알려져 있다. 쌍방 주장하고 싶은 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고. 니들이 저지른 행동이 그게 합리화가 될 것 같니? 내가 지금 다 보여줬지. 그 앞에 보여줬지. 좀 더 있긴 한데. 알지? 그걸 보고도 네가 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동의하면 얘기하세요. 네 얼굴 좀 까줄게요. 네가 동의하면 진짜 공개할게요. 정말이에요. 너의 그 비열하고 저급한 표정 좀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히덕거리고 웃고. 진짜로. 아, 정말로요. 휴먼TV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줘봐요. 그냥 난 당신 인터뷰 안 해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 인터뷰 안 할 거야. 그냥 당신인 거 확인되고 동의하면 그냥 그거 우리 다 같이 보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당신 그 표정 좀 세상에 공개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감정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2차 가해가 일으켜지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주된 얘기는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은 살인죄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인죄의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동안의 판례들이 그래 왔어요. 살인죄로서 넘기지 않았다. 살인죄로서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살인 방조 혐의로도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으면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 잔혹합니다. 믿으셨고 기다리셨던 그 대가가 이런 사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전 정말로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가해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